가난한 아버지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도 편할 텐데요. 거지 같은 집구석 지겹다고요. 하나뿐인 아들에게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67살 박철수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어요. 낡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만큼은 잘 키우려고 애썼죠. 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무시했고 아들은 그런 아내를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 아버지는 그날 밤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가난한 아버지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올해 67살이죠. 낡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그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찬물로 세수를 하고 어제 먹다 남은 라면에 계란 하나 풀어서 아침을 때우는 거였습니다. 철수는 거울을 보며 하얀 수염을 만졌어요. 아니야, 사실은 이 모든 게 연기였거든요. 박철수는 이 동네에서 가장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시내 번화가에 건물 3채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빛 하나 없는 깨끗한 건물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아들인 민호도 며느리 수진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철수가 이렇게 가난한 척 사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에 돈 쓰는 게 아깝기도 했고 돈을 쓰는 방법도 잘 몰랐죠. 30년 전만 해도 철수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거든요. 그때는 라면 한 봉지도 아껴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달 건물 임대료만으로도 수천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철수는 여전히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철수는 아침을 먹고 나서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75세 최할머니가 사는 집이었죠. 최할머니만이 철수의 진짜 모습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철수야. 어서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최할머니는 철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 사이였거든요. 철수가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최할머니와 친하게 지냈어요. 할머니, 어제 민호가 또 전화했어요. 돈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자식이 또 그랬구나. 철수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떠니?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민호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의 아들 민호는 38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번번이 실패만 반복했죠. 지난달에는 카페를 차렸다가 3달 만에 문을 닫았고 그 전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며 몇백만 원을 날렸어요. 그때마다 아버지인 철수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항상 거절했어요. 우리 집에 그런 돈 어디 있냐면서 말이죠. 민호의 아내 수지는 더 심했습니다. 35살인 수지는 시아버지인 철수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가난한 시아버지가 부담스럽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았죠. 할머니, 사실 어제 수진이가 또 그런 소리 했어요. 시아버지가 좀 더 벌어오셨으면 좋겠다고요. 아이고, 그 며느리 참.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늘 그랬어요. 철수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시아버지가 가난해서 자신들이 고생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돈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철수야,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니?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지. 할머니, 제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가 봐요. 돈 쓰는 게 아까워요.
그리고 민호가 돈의 소중함을 알았으면 해서요. 철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평생 한 푼이 아쉬워서 살아온 철수에게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비싼 옷을 사는 것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모두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 그런데 민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요즘 또 사업한다고 난리더라고. 네, 할머니. 이번에는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해요. 하지만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민호는 너무 성급해요. 계획도 없이 덤비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거죠.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어릴 때부터 참을성이 없었어요. 뭔가 하고 싶으면 당장 해야 했죠. 그래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직장 생활도 오래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사업을 하겠다며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어요. 그때마다 철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철수는 돕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철수야, 수진이는 정말 너무하는 것 같구나.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할머니도 아시잖아요. 수진이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시아버지가 부담스러운 거죠.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어요. 수진은 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민호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결혼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호가 계속 실패만 하니까 실망이 컸죠. 그래서 시아버지인 철수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수진은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시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집 시아버지들은 얼마나 잘해주는데 자신의 시아버지는 가난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죠. 철수도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그런데 너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아들이 철들 때까지 기다릴 건가? 글쎄요, 할머니.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철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철수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할지 말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돈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정말로 민호가 돈보다 소중한 걸 깨달았으면 해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의 소중함, 성실함, 인내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 철수야. 너 말이 맞다. 하지만 그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구나. 최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이중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호와 수진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갑자기 달라질 모습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민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라면을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철수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또 돈 이야기구나 싶었거든요. 무슨 일인데? 아버지, 제가 이번에 시작한 인터넷 쇼핑몰 말이에요.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야, 우리 집에 그런 돈 어디 있니? 아버지도 하루하루 겨우 사는데. 하지만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사업 계획도 다 세웠고요. 민호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야, 아버지 말 좀 들어라.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니? 카페 할 때도
치킨집 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 그때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마음을 굳혔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니겠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다른 집 아버지들은 다 도와주던데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민호야,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 정말 돈이 없어.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화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저녁 무렵 민호와 수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들어와라. 아버지. 수진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저희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번 사업이 안 되면 정말 큰일 나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정말 도와주셔야 해요. 2천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겠니? 우리 집 사정 너도 알잖아. 하지만 아버님이 좀 더 노력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일이라도 더 하시면서 말이에요. 수진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철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지금 몇 살인 줄 아니? 67이야. 더 이상 무슨 일을 하겠니? 그래도 아버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수진의 말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때문에 고생한다고? 네, 아버님. 친구들 만나면 다들 시아버지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랑해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도움은커녕 걱정만 끼쳐주시잖아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수진아, 그런 말은 너무하는 거 아니니?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뭐가 너무해요? 아버님이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요. 수진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만 있었죠. 철수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민호야,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인데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호의 말에 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뭘 또 말하려고 그러니? 아버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는 것도 문제예요. 보기에도 안 좋고 저희 체면도 깎이거든요. 수진의 말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시아버지 뵙고 싶다고 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아버님이 좀 더 괜찮은 곳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일이었다니요. 수진아, 아버지 형편에 이런 집이 최선이야. 그럼 형편을 좀 나아지게 하시면 되잖아요. 아버님이 더 열심히 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수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저희 모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요. 철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니?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하지만 아버지,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민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님, 이런 가난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철수는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차라리 뭐?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도 편할 텐데요. 수진의 말에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호의 반응이었어요. 민호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민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솔직히 말하면 가난한 아버지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도 편할 텐데요. 민호의 말이 철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에게 죽으라고 말하다니요. 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니?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아버지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셨다면 이런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민호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수진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철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과 10년 넘게 가족으로 지낸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알겠다. 너희들 마음 알겠어. 철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거라. 아버지가 혼자 있고 싶다. 철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서로 눈치를 봤어요. 아버지, 그럼 2천만 원 일은?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돈 없다고 했잖아. 이제 가거라. 민호와 수지는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에게 죽으라고 말하다니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난한 아버지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요. 철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철수는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밀어내는 꿈, 수진이 자신을 내쫓는 꿈들이었죠. 아침이 되자 철수는 최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철수를 보고 최할머니는 놀랐어요. 철수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니?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최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앉아라. 철수는 최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철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할머니, 민호가 뭐라고 했는데? 최할머니는 차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저한테 죽으라고 했어요. 뭐라고? 최할머니는 찻잔을 놓치며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가난한 아버지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럼 자기들도 편할 거라고요. 철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수진이 어떤 말을 했는지, 민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최할머니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아버지한테 죽으라고 하다니. 할머니,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평생 민호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어요. 철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호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할머니, 저는 정말 민호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진이 말이 맞는 건 아닐까요? 철수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짐이야? 내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데. 하지만 저는 정말 가난해요. 민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철수는 자책했습니다. 철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민호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데. 최할머니는 철수를 위로했지만 철수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어떠니? 내가 부자라는 걸 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호와 수진이 돈 때문에 저한테 잘해줄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사랑인가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철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민호들이 더 편할 거예요. 철수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정말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있어서 민호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최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철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민호가 지금은 그런 말을 했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해도 이미 늦어요. 저는 민호한테 실망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철수는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그래도 민호는 내 아들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하지만 할머니, 피가 물보다 진하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철수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할머니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철수의 상처가 너무 깊어 보였거든요. 철수야, 그냥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해보자. 지금은 너무 감정적이야. 시간이 지나면 민호도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할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뭘 결심했다는 거야? 최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어요. 제가 가진 것들을 다 정리하고 민호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할 거예요. 철수의 말에 최할머니는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철수야, 무슨 소리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할머니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철수는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철수야,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제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요. 더 이상 민호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철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최할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철수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철수야, 제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민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 기회요? 할머니, 제가 민호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는지 아세요? 평생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철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봐. 내가 부자라는 걸 말이야. 그러면 민호의 태도가 달라질 거야. 할머니,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돈 때문에 태도가 달라지는 게 진짜 가족애인가요? 철수는 반문했습니다. 최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철수의 말이 맞았거든요. 할머니, 저는 이제 정말 지쳤어요. 평생 민호를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최할머니는 철수를 붙잡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철수의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철수야,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 민호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말을 한 거야. 평소에는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할머니, 평소에 어떤 아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아버지한테 죽으라는 말은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할머니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철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말이죠. 그 다음 날, 철수는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에서 건물 등기부등본들을 꺼냈어요. 새 채의 건물 서류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홍대 근처의 상가 건물, 그리고 분당의 아파트 건물이었죠.
철수는 서류들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 건물들이 자신의 평생 노력의 결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박철수입니다. 아, 철수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변호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시간 되시나요? 만나서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네, 물론이죠. 오후 2시쯤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철수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변호사가 반갑게 맞았어요. 철수 씨,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앉으세요. 네, 변호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는 김 변호사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김 변호사는 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변호사님, 저는 제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매각하시려는 건가요? 김 변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모든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특별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하시면 기부하고 싶어요. 기부요? 김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철수가 갑자기 기부를 하겠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네,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 말이에요. 철수 씨,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김 변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철수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호 씨한테는 아무것도 안 물려주시려는 건가요? 김 변호사는 민호를 걱정했습니다. 민호한테는 최소한만 남기려고 해요. 너무 많이 주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하고 싶습니다. 철수의 말에 김 변호사는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철수 씨,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면 다른 어려운 일이라도? 아니에요, 변호사님. 그냥 제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김 변호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철수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시겠어요? 먼저 건물 매각부터 시작하겠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유언장도 오늘 작성하고 싶습니다. 오늘이요?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닌가요? 김 변호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철수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부터 작성하시죠.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강남 오피스텔 매각 대금은 서울시 고아원에 기부하고 홍대 상가 건물 매각 대금은 서울시립 양로원에 기부해 주세요. 분당 아파트 건물 매각 대금은 반은 기부하고 반은 민호에게 주세요. 철수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받아 적으면서 계속 물었어요. 그럼 현금이나 다른 자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장에 있는 돈도 절반은 기부하고 절반은 민호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집도 민호 명의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한테는 미리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변호사님이 전해주세요. 철수는 지금 당장 민호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일이 아직도 가슴에 아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건물 매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차분하게 자신의 뜻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뭘까요? 며칠 후에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집에 와보세요.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 변호사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혼자 살아서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철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 혹시 이상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김 변호사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이상한 생각이요? 저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김 변호사는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 제가 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과도 상의해 보시고요.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더 이상 상의할 사람도 없고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런 철수가 안타까웠어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나서 철수는 김 변호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도움 많이 받았어요. 철수 씨, 너무 과분한 말씀이세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릴게요. 김 변호사는 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뭔가 마지막 인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철수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창문으로 철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진들, 민호의 어릴 때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서랍에서 수면제를 꺼냈어요. 오래전에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았던 약이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 있었죠. 철수는 그 약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철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계속 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어요. 철수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김 변호사는 결국 철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철수 씨 계세요? 김 변호사는 더 크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비상키를 요청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관리소 직원이 함께 와주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변호사는 거실에 쓰러져 있는 철수를 발견했습니다. 철수 씨, 김 변호사는 급히 철수에게 달려갔어요. 철수는 의식을 잃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빈 수면제 통이 놓여 있었죠. 김 변호사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응급환자가 있습니다. 주소는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철수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김 변호사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철수의 상태를 확인한 후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라서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철수의 핸드폰에서 민호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호 씨인가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병원에서 하겠습니다. 주소는? 김 변호사는 병원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 후 민호와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뛰어온 듯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호와 수진을 응급실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철수를 발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수면제를 드셨다고요?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많은 양을 복용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 말로는 위험한 상태라고 하네요. 김 변호사의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민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철수가 그런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민호 씨,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요? 아버님이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민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하셨어요. 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부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기부를 해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사실 아버님은 부자이십니다. 뭐라고요? 민호와 수진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이 시내에 건물 3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빛 하나 없는 깨끗한 건물들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가난하신데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아버님이 10년 넘게 저한테 건물 관리를 맡기셨거든요. 김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홍대 상가 건물, 분당 아파트 건물의 주소와 가치를 말해주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매달 임대료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옵니다.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가난한 척 사셨던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돈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추측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유언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고아원과 양로원의 말이에요. 기부요? 그럼 저희는?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부만 민호 씨한테 상속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부하시겠다고요. 수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대부분을 기부한다고 하니 허탈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호와 수진이 철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아버님이 깨어나시면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민호와 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고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유언장까지 작성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유언장을 다시 바꿀 수는 없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의식이 있으실 때 직접 바꾸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렵겠네요. 민호는 아버지가 빨리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유언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건강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부자 시아버지가 된 상황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철수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며칠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죠. 민호와 수진은 병원에서 철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난한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재산의 대부분이 기부될 예정이라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이틀 후 철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철수는 낯선 천장을 바라봤어요. 병원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곧 민호와 수진이 철수 곁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수진도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다정했거든요. 여기가 어디지? 철수는 아직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지셔서 김 변호사님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모셨어요. 민호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철수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어요. 수면제를 많이 먹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수진의 변한 모습에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수진이 갑자기 이렇게 다정해졌거든요. 수진아, 너 괜찮니?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이 괜찮으신지가 걱정이에요. 수진은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어리둥절했어요. 수진이 자신의 손을 잡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민호도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전에 자신에게 죽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철수 씨,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네, 변호사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철수는 김 변호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김 변호사님이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민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뭘 설명했다는 거지? 철수는 김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김 변호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씨, 상황이 급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재산 이야기를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철수는 이제 민호와 수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자라는 걸 알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아버지,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큰 재산이 있으시면서 왜 숨기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원망이 묻어 있었어요. 그냥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철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철수는 수진의 위선적인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유 원장 말인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 원장이 어쨌다는 거니? 아버님이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하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그건 좀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요? 저희 가족들과 상의하셨어야죠. 민호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호야, 그건 아버지 마음이야.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철수는 수진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았어요. 역시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였습니다. 수진아,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아니에요, 아버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중요한 거죠. 수진은 변명했지만 철수는 믿지 않았어요.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철수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도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기부도 좋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호도 수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철수는 실망했어요. 역시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들었지만 민호와 수진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박 간호사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유 원장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 민호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버님이 살아계시니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정말 기분은 너무 아깝잖아. 민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일단 아버님 기분을 좋게 해드리자. 그리고 천천히 설득해보는 거야. 수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간호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니요. 박 간호사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간호사는 철수를 돌보며 말했어요. 철수 씨,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간호사님. 덕분에 잘 잤습니다. 철수는 박 간호사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철수 씨, 혹시 가족분들과 대화 많이 하셨어요? 박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가족분들이 정말 철수 씨를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박 간호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박 간호사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철수 씨, 저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했어요. 여러 가족들을 봐왔죠. 그래서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박 간호사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철수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박 간호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혹시 민호와 수진의 변화가 진심이 아닐까요? 그날 오후 민호와 수진이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이제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철수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는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몸조리 잘하세요.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요. 민호는 정성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매일 찾아뵐게요. 건강관리 도와드릴게요. 수진도 다정하게 말했어요. 철수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너희들은 가거라. 고맙구나. 네, 아버지. 그럼 내일 또 올게요. 민호와 수진이 떠나고 나서 철수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박 간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민호와 수진이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꾼 걸까요? 그때 최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괜찮니?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철수는 최할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철수야, 그런데 정말 왜 그런 일을 했니? 나한테 말이라도 하지. 할머니, 민호가 저한테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철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최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철수야, 지금 민호와 수진이가 많이 달라졌다면서? 네, 갑자기 너무 친절해졌어요. 아마 제가 부자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실을 알았으니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았니? 최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더 실망스러워요.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게 진짜 사랑인가요? 철수는 마음이 더욱 복잡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철수가 문을 열어보니 박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철수 씨. 퇴원 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간호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철수는 박 간호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박 간호사는 최할머니에게도 인사를 드렸어요. 철수 씨,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뭔 말씀인가요? 병원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박 간호사는 망설였습니다. 간호사님,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철수는 궁금해했습니다. 사실 철수 씨 아드님과 며느님이 복도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어요. 어떤 대화요? 최할머니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언장을 바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부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하시면서요. 박 간호사의 말에 철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철수 씨한테 잘해드리는 것도 유언장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진심이 아니었구나 싶었거든요. 최할머니도 화가 났어요. 아이고, 그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철수야, 이제야 진실을 알았구나. 네, 할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철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박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 씨, 힘내세요. 세상에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철수는 박 간호사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최할머니가 돌아간 후 철수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호와 수진의 진심을 알고 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같이 산책 어떠세요? 민호는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이었어요. 민호야, 앉아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뭔 말씀이세요? 민호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왜 가난한 척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니? 그게 잘 모르겠어요.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고 싶었어. 하지만 너는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구나. 철수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당황했어요. 내가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민호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니? 아니면 돈 때문에 잘해주는 거니? 철수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심을 말하자니 창피했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아팠거든요. 민호야, 아버지한테 죽으라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니까 아버지가 의심스러워. 철수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너는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있니? 네, 알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최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민호야, 내가 여기 있구나. 할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말 아니? 최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세요? 내 아버지가 3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너를 키웠는지 아니? 최할머니는 철수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민호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너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새 일하신 이야기, 내가 결혼할 때 혼수 준비하려고 본인 옷도 안 사입고 지내신 이야기, 내가 사업 실패할 때마다 걱정하시던 이야기들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아버지의 진심을 깨달았어요. 할머니,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민호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아버지한테 죽으라고 말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최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돈만 생각하고 아버지 마음은 몰랐어요. 민호는 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어요. 민호의 눈물이 진짜였어요. 이번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들어왔어요. 여보, 왜 여기서 무릎 꿇고 있어? 수진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앉아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님을 존경하죠. 수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이니? 그럼 왜 아버지한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니? 철수의 말에 수진은 당황했어요. 그때는 제가 화가 나서.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너는 지금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시려는 거니? 아니면 돈 때문이니? 철수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하자. 아버지께 사과드리자. 민호는 수진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님이 진작 말씀하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수진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모습에 실망했어요. 수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께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해야 해요? 아버님이 속이신 거잖아요. 수진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런 수진을 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수진아, 나는 더 이상 너와 살 수 없겠어. 이혼하자. 뭐라고?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돈만 생각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 나는 그런 사람과 살 수 없어.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은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너의 진심을 봤으니까. 민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약속대로 수진과 이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철수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아침 드세요. 민호는 따뜻한 미역국과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을 상에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철수였지만 이제는 민호가 매일 정성껏 챙겨주었어요. 민호야,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어. 철수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운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철수는 약속대로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서울시 고아원과 양로원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민호와 함께 살 만큼은 남겨뒀습니다. 민호도 그 결정에 동의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결정이 옳다고 생각해요. 기부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민호는 진심으로 아버지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그동안 돈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민호야, 너 요즘 일은 어떠니? 재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고? 철수는 민호의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네, 아버지. 작은 회사지만 정직원으로 취업했어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민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게 맞아. 성실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철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최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철수와 민호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요즘 아버지 잘 모시고 있구나. 할머니가 보기에도 너희 부자가 정말 화목해 보인다. 네, 할머니. 저는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요. 민호는 부끄러운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철수야, 너도 이제 마음이 편하지? 최할머니는 철수를 바라봤어요.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민호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철수는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간호사가 찾아왔어요. 퇴원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묻던 터였습니다. 철수 씨, 안녕하세요. 정말 좋아 보이세요. 간호사님, 어서 오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철수는 박간호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지, 간호사님께 인사드려요.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민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간호사는 민호의 변화에 놀랐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싶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네, 간호사님. 저는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무엇인지 말이에요.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거든요. 철수 씨, 그런데 수진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박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혼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더라고요.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해 보이세요. 박 간호사는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네, 정말 그래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와 철수는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래, 너와 함께 걸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철수는 민호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상처드렸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민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야. 철수는 민호를 용서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앞으로 평생 효도할게요. 아버지가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민호의 약속에 철수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너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어. 철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녁 노을을 바라봤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어요. 돈이 없어도 가족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민호는 깨달음을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철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가끔 수진이가 연락해요.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아니에요. 수진이는 여전히 돈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민호의 판단력이 성숙해진 것을 느꼈어요. 내 판단이 맞는 것 같구나. 진짜 사랑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아버지. 저는 이제 그걸 확실히 알겠어요.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철수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정말 후회해요.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요? 민호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철수는 민호를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알겠다, 민호야. 아버지가 믿는다. 철수는 민호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철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죽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해졌다니 신기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도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민호는 철수 방문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응, 민호야. 너도 안녕히 자라. 철수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에 없이 평안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애를 되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한 달 후, 철수와 민호는 함께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철수가 기부한 돈으로 새로 지어진 건물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박철수입니다. 철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박철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원장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이들이 철수에게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철수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였다니 기분이 좋았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민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함께 한 일이야. 내가 동의해줘서 가능했던 거야. 철수는 민호의 공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철수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앞으로 기부를 하고 싶어요.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네, 아버지. 제 능력껏 할게요.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은 민호와 진정한 아들을 되찾은 철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정한 가족애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